네, 이제 종목 Y에서 국내 증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처럼 또 시장이 이틀 연속 상승해 준 만큼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아나운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가 최근 낙폭 과대 인식과 또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으로 상승으로 마감했죠. 코스피 지수는 202,4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77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는 시총 대부분의 종목들도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특히나 주목을 받았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에는 컬러레이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어제 또 매수세가 쏠렸던 종목이고요. 그 위에 TS 인베스트먼트가 그동안 투자를 진행했던 에드엑스가 구글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TS 인베스트먼트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9% 강세를 나타냈고요. 3위에는 휴림로봇 있습니다. 그 위에는 아미노로직스와 노터스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제 20%가 넘게 두 종목 모두 다 시원하게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오늘은 노터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터스는 비임상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고요. 어제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9,3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노터스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무증 발표 이후에 개인 매수세가 폭발하면서 회사 주가는 무려 6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6월 13일에는 회사 주가가 장중에 4만 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으로 전환되면서 마쳤습니다. 이처럼 노터스의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널뛰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후 회사 주가는 13일을 기점으로 9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지다가 고점 대비 무려 80% 이상이 흘러내리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 돌연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집중이 됐는데요. 이러한 무상증자 효과가 끝난 후에 조정을 받은 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아미노로직스 볼 텐데요. 현재 주가를 보시면 전거래일에 24.21% 상승하면서 3,13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주의와 그리고 식량 봉쇄주의 현상이 강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곡물 관련주인 아미노로직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곡물의 대체재로 평가되는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처럼 최근 글로벌적인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아미노산이 대체 재료로 쓰이면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미노로직스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투자자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특징주들 짚어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움직였던 세 가지 종목 이슈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장 어떤 종목들 픽하셨는지 세 번째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종목 Y 오늘의 종목은 GS 글로벌 되겠습니다. 어제 9.12% 강세였는데 석탄 발전소 가동 확대 소식의 강세였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기조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에너지 값이 좀 치솟으면서 탈석탄을 조금 미루는 기조겠죠?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유럽이 이제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산 이제 에너지의 수입이 상당 부분 이제 제한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내에서도 기존에 이제 가스나 석유 대신에 이제 석탄 발전을 이제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독일이 그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독일 같은 경우 지금 러시아에서 노스트림이라는 그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지금 그 가스를 공급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 이후에 한 60% 정도 지금 감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입장에서 보면 이런 그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제 그러니까 탈석탄화 정책을 일단은 뭐 임시적으로 되돌리는 그런 이제 정책을 다시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4년 3월까지 임시적으로 석탄 발전을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올 3월서부터 이제 모든 이제 석탄용 화력 발전소를 이제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이제 그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뭐 겨울철에만 지금 임시 가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외에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겨울철
일시적인 이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석탄 발전을 다시 가동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탄에 관련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 이제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상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해외의 그런 석탄 관련된 뭐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그 석탄 광산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석탄 수요에 대한 증가에 따른 이런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 것 때문에 전일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요 급증에 따라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3일 연속 지금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좀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석탄 관련된 부분야가 이제 그러니까 향후에 증가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ESG나 아니면 탄소 배출 관련돼서 계속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GS 글로벌 짚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추이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종목은 한정기술 되겠습니다. 어제 12% 급등했습니다. 원전 관련주. 국내 증시에서 사실 정책 탈원전 정책 폐기 이슈가 나오면서 네. 주목을 받았었는데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종목별 차별화가 많이 좀 나타났죠. 그리고 특히 처음에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네. 최근에 조금 낙폭을 좀 보였던 종목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한전기술은 가장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설계, 그다음에 시공, 운영까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네. 토탈 이제 설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주 중에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금 체코, 폴란드를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해당 지역이 최근 원전 관련된 그 이슈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체코 같은 경우 지금 신규 원전 한 기를 지금 본 입찰을 이제 시작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 금액은 한 8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형 ARP 1000 노형의 이제 원자로를 아마 해당 체코 지역에 수출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원전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향후에 6기의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한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양국에서 원전을 발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한 10년 동안 48조 원 규모의 이제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게 향후에 그 원자력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을 좀 높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UAE의 이제 바카라 원전의 이제 상용화 가동으로 인해서 국내 원전 기술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이제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것도 수주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한전이 이제 지분을 65.77%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경영권하고 무관한 한 15% 정도의 지분을 지금 매각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에 이제 오버행 관련된 이슈가 충분히 있을 수는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그런 점 좀 감안을 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전기술 원전 관련한 전반적인 뉴스에 반응하는 종목 중 하나죠. 좀 원전 관련주에 관심 있으면 주의 깊게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한전기술 참고를 해보시고요. 마지막 종목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종목의 세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어제 4%로 하락했는데 최근에 게임주 투심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신작을 내놨는데 좀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중에 NC소프트를 꼽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 실적 자체는 비교적 잘 나왔습니다. 리니지 시리즈가 계속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 실적은 비교적 잘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2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별다른 이제 신작 관련된 얘기가 없다라는 게 이제 약간은 조금 주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지금 대부분의 지금 NC소프트의 신작이 4분기에 지금 출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지난 4월 달에 리니지 W에 대해서 북미나 유럽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블레드 앤 소울 같은 경우도 아시아 지역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2분기, 3분기에는 별다른 그런 이제 신작 소식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 이후
이후에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작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상당히 신규 대작으로 지금 기대를 보고 있는 TL 글로벌이 지금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분기 이후에 아마 조금 더 이제 주가 탄력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은 조금 뭐 최근 들어 이제 그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좀 조금 더 이제 시세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NC 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제 리니지나 그다음에 브레인드 앤 소울 그다음에 새로 나오는 뭐 TL 글로벌 그다음에 내년에 또 프로젝트 E, 프로젝트 R, 프로젝트 M과 같은 이제 신작 게임들이 이제 계속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실적 개선감은 뭐 내년 올해 하반기 이후에 그러니까 4분기 이후에 뭐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어제는 증권사들의 하반기 전망 부진 리포트의 약세를 보였지만 4분기 이후 신작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NC가 좀 반등을 좀 잘 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NC소프트까지 짚어보셨고요. 종목 와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